오늘 주제는 종편의 역사. 우리 또 장인수 기자님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주신 자료도 쭉 보니까 영상도 있고 많이 그렇던데 새록새록합니다. 맞아. 기억이 저때 그런 일이 있었지. 네. 야, 오늘 종편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 방송 꼭 보셔야 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종편의 과거, 현재,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오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풀어주시죠. 일단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극우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종편이 출범했고 그 여파로 생긴 게 하나의 주요한 원인일 거라고 봐요.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계속 어떤 극우 그런 스피커들한테 종편들이 계속 발언권을 주고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얘기를 퍼나르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그들을 불러들여서 터트려 왔고 그게 결국은 전통적인 이 보수 정당이 추구해온 미디어 전략이 그들 입장에서는 뭐 비로소 빛을 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자식들이 이게 성장했구나. 그렇죠. 이제 새끼들이 대대손손 변하지 않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 어떤 언론 지형, 방송 지형을 만들고자 했고 그게 주요한 결과가 오늘날 12.3 내란 이후에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내란 동조범들에게 똑같은 어떤 권위를 실어서 계속 이 보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흥미롭네.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에 가보면 정광훈이 조중동을 구독 취소해라 이 얘기는 하는데 종편을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해. 이런들이 그래서 조선일보 대체하는 자기들 신문 만들고 막 이러는데 종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야, 같은 편이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파동 소고기 집회 때문에 뒤었죠. MB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착착착 해 나갔는데 그중에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게 이제 종편을 출범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게 2009년 7월 22일 날 결국 국회에서 통과를 하는데요. 그때 영상 잠깐 볼게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IPTV법 등 미디어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채 양보 없는 공방을 시작한 뒤 8개월 만의 일입니다. 김영우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신속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문법의 경우 국회 제적의원 294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긴 16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방송법은 재석의원 부족으로 재투표까지 벌이는 곡절 끝에 153명 중 150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자신의 자리로 가 투표에 참석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상황은 서둘러 종료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미디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던 미디어법 정국은 8개월 가까운 지리한 여야 대치 끝에 일단락됐습니다. 기억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보니까. 진짜. 이때 사실은 많이들 잊으셨을 텐데 이게 미디어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기존 이제 MBC나 KBS 같은 이제 방송사들 종편을 반대하는 언론 노조 여기가 정말 강력히 저항했었는데 결국은 뭐 MB 정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바로 또 영상을 하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국회는 많이 양반이에요. 이 당시에 국회에서 하면은 정말 몸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놓고 국회 안에서 어떤 대치가 벌어졌었는지 그 영상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오전 9시 15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등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누가 막으라고 그랬어?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해 본회의장 출입구 6곳을 봉쇄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오후 들어 한나라당 보좌진 등이 본회의장 중앙홀에 모이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윤성 부의장이 처음으로 본회의장 입장을 시도했지만 심한 몸싸움에 밀려 실패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1시간 30여 분 만에 본회의장 출입구 한 곳이 뚫렸고 이윤성 부의장 등 밖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법안 4개를 처리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접근을 막았습니다. 표결이 시작되면 한 명씩 자리로 뛰어가 표결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뺏으려고 몸을 날렸습니다. 강청석에서도 격렬한 반대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상 점거부터 부의장의 산회 선포까지 7시간 동안 국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야, 예. 정말 처절하게 싸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한번 느껴져요. 의석수라는 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지만 그때는 예, 이제 예. 국민의힘 쪽에 그 정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저 횡포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집권하고. 저때 이미 오늘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예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려를 했어. 민주당과 이 언론 노조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편을 하게 하면 결국. 분명히 조중동 중심으로 해서 종편을 나눠줄 테고 네. 전리품처럼 그렇게 되면 미디어 진영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보수화되고 극우화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오늘날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MB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종편을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 근거로 내세운 게 방송시장에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KBS, MBC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뭐 방송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독과점 해소하고 좀 네. 다양한 컨텐츠를 뭐 종편을 통해서 또 제공하고요. 이런 거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는데 사실 이게 좀 허구에 가까웠던 게 어차피 광고 시장이 방송사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광고 시장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눠 먹기지. 있는 광고 나눠 먹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저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또 통계를 조작하는 일. 이때부터 얘네들은 조작의 달인이었어요. 이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시안 보도인데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이게 뭐냐면 종편이 출범하면 네네. 예, 방송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래서 이제 영국 사례 뭐 GDP 대비해서 방송 광고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놓은 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통계를 인용한 게 있는데 인용을 하면서 그걸 조작했어요. 숫자를 부풀렸어. 그래갖고 딱 걸린 거예요. 국내 언론에. 그래갖고 이게 그때 또 문제가 됐었고요. 방금 보신 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절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한 번 더 했잖아, 저게. 그러니까 재투표를 해요. 재투표를 했죠. 투표를 종료를 했는데 예. 정족수가 안 찬 거야. 그러니까 다시 투표하세요. 이런 그러니까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었어요. 18대 국회 의석수를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잖아요. 한나라당이 153석이었어요. 네, 153석. 통합민주당, 지금의 이제 민주당 쪽이죠. 81석. 그다음에 무소속 25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이런 순서로 돼 있었거든요. 네. 2008년 선거에서 이명박이 2007년 대선에서 압승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2008년 바로 이어서 선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월달에 네. 총선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막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죠. 이석서 네. 분포를 보면 그러니까 저 와중에 최시중이가 방통대군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방통대군이라고 불렀다고. 맞아요. 민간인 사찰했던 총리실 직원들의 수첩에 보면 방통대군이라고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써 쥐들이 말을. 네, 네, 김건희한테 부의원이라고 하듯이 그 다음에 이상득이가 이제 영일대군이고 그래서 방통대군 최시중이가 저걸 가지고 최대한 언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주특기를 발휘해가지고 뭐 하나만 한다 그러다가 2개 한다 그러다가 4개 다 주는 걸로 했잖아요. 예. 최수희 그 갤럽 고문인가 뭐 그랬죠. 갤럽에. 네. 아 그래서 요것도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이 이게 통과가 되는데 이거 통과되는 과정도 보면 코미디입니다. 예, 영상 보겠습니다. 방송법 표결 상황.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직후 표결 전광판의 재석은 145명. 전원 찬성에도 부결된 상황. 당황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료 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이 부의장에게 전달했고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석 153, 찬성 150으로 통과됐지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재석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하고 다시 투표하는 것은 국회법 92조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 국회 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석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은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자신은 자리에조차 앉지 않았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대리투표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혀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야, 참. 완전 코미디죠. 네. 투표 종료했는데 재석수가 안 돼? 야, 다시 해.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와중에 지금 강봉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 찬성을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저렇게 몸싸움하면서 막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때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안 앉아 있었어요. 보시면 네, 저 앞에 그렇죠. 다 나가서 몸싸움하고 난리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서 강봉균 의원 자리에 가서 눌렀다는 거죠. 야, 이거 심각한 절차상 위반이거든요. 자기 자석 가서 누르고 또 남의 누군가가 민주당 그렇죠. 그렇게 눌렀다는 거지. 의원 예, 예. 1인 2표를 행사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밀어붙이고 가는 거죠. 야만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헌재에서 요게 좀 애매한 그 판결을 내리는데 심의 표결, 이 미디어법 심의 표결은 위법하다. 야당이 어떤 그런 참여나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통과된 미디어법은 하지만 유효하다. 뭔 말이에요, 그러면? 난 국어 실력이 딸려갖고 이거 무슨 말인지 공부 잘했던 최강 의원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심의 표결은 위법인데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이거 황당한 얘기였죠. 그래서 아무튼 미디어법은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아시겠지만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가 이제 종편 사업자 선정을 하죠. 네. 후보자들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조중동 위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조중동 매경 이렇게 그냥 딱 선정해서 12월 31일 날 딱 발표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연합뉴스가 뉴스 방송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되고요. 그 전에는 YTN만 있었군요. 이게 코미디인 게 네. YTN하고 연합이 원래 한 회사였다가 니네 분리해 라고 해서 원래 분리가 돼서 YTN이 이제 뉴스 전문 보도 예. 채널로 예. 된 거고 여기는 이제 통신사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YTN2를 만들어서 연합에 또 준 거예요. 아니 진짜 웃기는 게 YTN이라는 말 자체가 연합 TV 그럼, 뉴스를 줄인 말이야. 맞아요. 그게 YTN이야. 그게 YTN이야. 그래놓고 또 만들어서 똑같은 거야. 예, 또 그러니까 YTN2를 만들어서 또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전리품 나눠준 거죠. 우리가 집권하는데 야 니네 고생했어. 이거 하나씩 가져가. 그럼 이거 하나 물을게요. 요즘에 YTN 논조하고 연합뉴스 TV 논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YTN은 거의 지금 조동 못지않죠 지금. YTN. 그 나중에 얘기할 텐데 보수 정당의 미디어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하는 게 종편을 출범시키고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서 굴복시키고 알아서 기계 만들고. YTN 민영화. YTN이 딱 그 케이스죠. 아. 공영방송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논조가 지금 완전히 뭐 TV조선 못지않죠. 그래서 언론 지형이 굉장히 불리해졌는데 그때 뭐 잠깐 아까 앞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종편이 출범하고 나서 초창기에 좀 힘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방송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방송 장비가 다 고가야. 네. 그 시청률 네. 바로 많이 안 그렇죠. 나왔잖아요. 초반에 시청률도 안 나왔고 네. 근데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조중동이 이때 야 이러다가 우리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종편 출범 직후에는 돈은 안 벌리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뭐 방송 장비 뭐 필요하다 드라마 예능 뭐 한 편씩 찍으려면 또 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이 당시에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조중동은 한 2, 3년, 3, 4년 한 5년 동안은 거의 뭐 죽었죠. 죽었죠. 근데 그때는 저는 내심 좀 한두 개 망했으면 좋겠다. 못한다고 손들고 좀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잘 버티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은? 네, 지금은. 네. 자, 이제 뭐 종편의 출범은 여기까지 봤는데 혹시 뭐 이렇게 보시고 당시 생각나시는 거나 뭐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이게 있으면. 대선 공약이었습니까? MB에? 대선 공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요. 저때 네.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일종의 괴배슬식 지금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쟤들이.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우리가 전에 다뤘던 뉴라이트 출범과 관련한 그 불안감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지. 과거에 민주화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서 느꼈던 그 불안감 그게 이제 종편으로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켜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저 때 그랬었다고 광고 시장만 보더라도 4개가 들어오면 저거 망한다. 그랬는데 저게 또 뽀짝뽀짝 그때 이제 또 생각 있는 학자들이 그랬거든. 망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상한 짓 나쁜 짓들을 이제 만들어낼 거다. 딱 그 예상대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광고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 제가 3월 30일 날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하는 게 채널A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의 유착이잖아요. 네. 이게 동아일보가 어떤 식으로 유탄을 맞냐면 2020년 4월 1일인가가 동아일보 100주년 창간 10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네. 창간 10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재벌한테 수억에서 수십억씩 그냥 찬조금 내놔. 이거를 했었어요. 이거를. 그냥 예. 그래갖고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보도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복수의 재벌 그 계열사의 홍보실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너무 좋아하면서 그 보도 너무 잘 봤다고 너무 통쾌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 편이면 저쪽 편이지 제 보도를 편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 재벌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동아일보가 지금 재벌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은 뭐 백지수표 그냥 주면 안 되냐 혹은 100억 주면 안 되냐 뭐 LG는 뭐 20억 뭐 어디 뭐 한화 뭐 또 뭐 20억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내놔라 우리 100주년 창조금을 이래서 재벌 그끼리 이거 우리 다 내야 되냐 다 줄 수는 없고 뭐 얼마를 깎아서 줘야 되냐 자기들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 근데 이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가 세게 지금 달라는 얘기를 못한다 쏙 들어갔다 너무 잘 됐다 이 얘기를 전화로는 안 하고 만났더니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마워해. 되게 고마워했어요 저한테. 아니 그럼 좀 밥이라도 좀 센 거 돌아면서 사시든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 갖고 얘네들은 이런 짓을 해요.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은. 그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종편을 출범시키고 나서 종편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상파, 그러니까 MBC랑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MBC, SBS는 중간 광고를 못했어요. 못했죠. 요즘에 생긴 거지. 이게 2021년부터인가가 네. 중간 광고가 허용돼서 하거든요. 종편은 그냥 초반부터 중간 광고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되게 커요. 중간 광고가. 왜냐하면 프로그램 앞뒤는 광고주들이 매력을 못 느껴요. 한 15분 하다가 광고 나오잖아. 예. 한 15분 하다 또 나오고. 광고 막 5분, 10분씩 하면은 그 채널 돌리고 딴 거 보고 있다가 그치. 다시 돌아오지. 그 맞아. 광고를 누가 쳐다보고 있냐고. 요즘 중간 광고 한 1분짜리 가지고 그렇죠. 15초짜리 맞아요. 4개를 내잖아. 예.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그 30초 1분이 앞뒤보다 차라리 더 알짜배기야.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보면 광고 중간 그렇죠. 광고가. 예. 지상파는 그때까지만 해도 못했는데 종편은 출범하면서 바로 하게 해줬고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데 KBS, MBC, SBS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주인데 무한도전에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럼 무한도전에만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3분 끼워 팔아야 돼? 끼어 팔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옛날에 만든 법안인데 KBS, MBC가 공룡이고 잘 나갈 때 예. 야 니네만 먹고 살래? 먹고 살기 어려운 방송사들, 지역 방송사들 내지는 종교 방송들 있잖아요. 불교 방송, BBS. 뭐 천주교 방송 이런 데들. MBC를 90을 광고하면 무한도전에 광고료를 90을 쓰면 여기에 한 10%를 쓰게 해요. 아, BBS. 이거를 평화방송, 예. 뭐 CBS. 일종의 끼어 팔기가 되는 거야 광고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자생력이 그냥 놔두면 광고 시장에서 누가 여기 가서 광고 하겠냐. 요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지상파는 지상파. SBS까지. 예. 근데 이제 종편은 그게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큰 족쇄예요. MBC나 SBS 입장에서는 되게 큰 족쇄예요. 이거 광고주들한테 되게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 옛날에나 진짜 MBC, KBS밖에 없던 시절에나 통하는 정책이지 지금 이렇게 많고. 이제 중간 광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 광고는 하죠. 예. 중간 광고는 하고 광고 연계는 아직도 할 거예요. 연계는, 결합. 종교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좀 연계해서 유튜브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약간 이게 그렇죠. 과거 수십 년 전에 생긴 제도인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도 MBC, KBS, SBS가 요새 JTBC나 다른 대형 무슨 SK나 CJ 이런 데랑 비교하면 원 오브 댐도 안 되는 수준이지. 근데도 니들이 공룡이라고 이런 규제를 두는 거는 사실 좀 그렇고 이게 또 이게 시작될 또- 때부터 저기 MBN은 왜 서류 조작했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었잖아요. 방통위에서 그거 심의까지 다 하고 언제까지 뭐 저기 보완하라는 그것도 하고 결국 못 없애고 말았지 지금. 못 없애죠. 못 없애요. 문제점을 세게. MBN은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꽈락하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됐고 기자들도 MBN 이렇게 거쳐서 다 떠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지금 방송되고 있다는 것도 참. 그 다음에 출범 후 2년간 광고 영업을 직접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참 웃긴 건데. 원래 지금 코바코 통해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MBC, KBS는 코바코가 있고요. SBS는 자체 미디어 광고를 파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길 통해서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SBS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사실 이제 코바코 통해서 하는 거는 되게 이것도 족쇄거든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내가 직접 못 팔고 저쪽에다 맡겨서 저쪽에서 팔게 하는 게 사실은 공사 직원들이 갑이야. 그러니까 이게 갑한테 가서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이게 족쇄인데 종편들은 이런 것도 좀 편하게 규제를 풀어줬고 또 이게 중요한데 채널을 황금 채널을 배정해주죠. 아 맞아요. 한 14번부터 20번까지 해갖고 여기 번호를 쫙 줍니다. 이게 되게 커요. 그래갖고 이때 소송도 벌어져요. 기존에 그 번호를 쓰던 게 주로 어떤 데냐면 사업자들이 장사를 하려고 홈쇼핑을 거기 많이 넣었었어요. 맞아요. 홈쇼핑을. 그리고 그나마 좀 많이 보는 거. 예를 들면 뭐 MBC나 KBS, SBS 중에서 잘 나가는 뭐 자회사들,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틀어주고 이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앞번호에 많이 배치했었는데 아니 MB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최시중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시절이니까 싹 빼고 여기 JTBC 조중동부터 해갖고 MBN 이런 데를 여기다가 다 넣어주죠. 이게 되게 컸었고 그리고 모든 이 유선 채널, 위성 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편은 전파가 없으니까 유선 방송이나 위성이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송출하게 합니다. 의무로 만들어요. 이거 사실 자본주의에 안 맞는 거야. 사업자가 당사자랑 거래해서 우리가 니네 송출할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래? 거래해서 하는 게 자본주의에 맞는데 야 묻고 따지지 말고 일단 무조건 송출해. 물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종편들이 수신료를 받아가는 건 없습니다. 사업자들로부터 이 당시에. 근데 이 당시에 출범했을 때는 무조건 틀어서 무조건 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강제를 해줬고 이것도 되게 큰데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비율을 40%로 해줍니다. 이게 지상파는 80%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와서 그냥 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프렌즈 같은 거 그런 미드 사와서 틀면 되거나 자기네들이 했던 거 중에 잘 나가는 거 재방송을 하면 되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거 표 하나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연하게 칠해진 게 당초 계획. 그러니까 각 방송 사업자들이 우리 재방송을 요렇게만 할 거야. 25%만 할 거야. TV조선은. JTBC는 5.6%만 할 거야. 채널 A는 21%만 우리 재방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 제작하거나 뭐 이렇게 할게.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 사서 하든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자체 프로그램 만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방송을 56%, 58%, 60%가 재방송을 틀고 있었던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출범하고 첫 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거 저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또 보여진 게 제작비 적게 하고 시간 때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쭉 앉혀놓고 시사 문제 얘기하는 거. 이게 저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쭉 깔아놓고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주고 그냥 계속 비용이 별로 안 되지. 그러면서 시간은 또 많이 메꿀 수 있고. 이놈들이 말이야 좀 많이 주지. 너무 유튜브보다 조금 줘. 그리고 그 밑에 숫자가 뭐냐면 콘텐츠 투자율인데요. 이것도 당초 약속했던 거에 약속 이행률이 38%. 예를 들어서 우리 1,000억 투자할게 콘텐츠 개발하는데 380억밖에 투자를 안 한 거야. TV조선 같은 경우. JTBC가 그나마 좀 난 게 51%, 채널A 54%, MBN 42%. 뭐 이래서 사실 당초에 사업자 받을 때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약속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앞에 최강욱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재나 징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약속한 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재승인을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죠. 너 방송 사업 할 자격 없어. 홍보가 조건이었는데. 내놔. 방송 사업 자격 내놔. 이래버리면 되거든요. 단 한 번도 그걸 한 적은 없죠. 규제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KBS나 MBC를 원오브댐으로 보면서 야 요새 MBC 드라마 누가 봐? KBS 예능 누가 봐? 재미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인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악을 했던 방송이 하나 있는데 2018년에 JTBC가 정말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가 뭐가 있었냐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서울대 가면 당연한 거고 연고대 가면
집에서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런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들 진짜 뭐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뭐 외국에 어디 뭐 명문대 하버드를 갈 거냐 이런 거 갖고 만든 드라마인데 히트를 합니다. 그거를 KBS나 MBC가 만약에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방문진 이사 하셨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아실 거예요. 방송사 망합니다. 저거 공영방송들이 저렇게 사회적 위안감, 계급지를 계급화 이걸 부추겨? 그리고 정말 난타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쭉 이 법적 제도적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리적 주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KBS의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없어진 거. KBS. 네, KBS.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사투리 갖고 웃기면 지역 비하냐. 그렇지. 뭐 남녀 뭐 이런 재밌는 거 갖고 웃기면 뭐 여성 비하냐. 뭐 정치적 이야기 좀 하면 또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재밌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심지어 MBC 같은 경우는 무한도전이 맨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대. 방심에 뭐 걸려 뭐 맨날 이렇게 지적질이야. 사회 미풍양속을 해친대 무한도전이. 아니, 인기 제일 많았잖아 거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무한도전이 자극적인 게 사실 뭐 있었어. 그렇지. 다 상황 갖고 그냥 재밌게 했었고 정말 건전하게 잘 웃겼었지. 근데 무한도전이 잘 나가던 시기에는 맨날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됐었어요. 맨날 지적질 받고 어디 끌려가서. 이게 지상파의 서름이구나. 그렇죠. 그게 사실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고 싶어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종편은 사실 출범부터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특혜를 다 주다 그렇죠. 보니까 니들은 맘대로 해. 니들은 맘대로 해도 돼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걔네들은 MB 애들은 지상파를 완전 대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단기에는 안 되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지상파 못지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력했죠. 그리고 JTBC나 이제 재벌들은 그렇게 왔죠. 예. 뭐 CJ나 SK 이런 데는. 그래서 종편이 어떤 모습을 띄워왔는지를 간단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종편 하면은 하루 종일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홍준표가 2017년 대선 때 한 발언인데 이거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뭐 하려고 뭐 종이신문 볼 겁니까? 종편.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원래 그거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을 내가 원내대표 때 민주당하고 싸워서 만들어줬어요. 이래 야당하고 싸워서 만들었거든요. 그래 만들어줘라 때문에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우리 보수 농객들은 전부 목 다 자르고 지금 전부 좌파 농객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권하면 이 종편 이거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겠어요. 홍준표가 한 말 중에 전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내 생각이랑 이렇게 똑같지? 홍구라 아이가 홍구라 시원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시원하게 얘기했죠. 예. 네. 근데 뭐 종편에 좌파 농객들이 질비하다고 자기 요관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거 밖에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홍준표가 실제로 저걸 없애려고 저렇게 말했겠습니까? 종편의 편파 방송이 뭐 여러분 되게 잘 아실 텐데 일단 종편이 어떤 식으로 편파 방송을 하는지 그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인 스폰서를 둔 대통령도 있었죠. 예를 뭐 박연차라든가 이런 강금훈 같은 이런 그 개인 그 친구 같은 이런 그 지인들한테 쓰는 경우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런 그 기업이나 개인 스폰서가 없는 상태에서 직속 기관인 그 국정원 돈을 이렇게 갖다 쓴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그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이제 그 정말 관행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그 앵커께서도 이제 그 보직을 갖고 계시면은 어떤 그 업추비가 있고 뭐 기관장도 있는데 항상 모질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보이콧을 할 정도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상황에 많이 지친 상황인데 지금 뭔가 새로운 혐의로 또다시 검찰청에 조사를 받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예.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측근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더 약간 격분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격분을 했다. 네, 어떻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전직 비서관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결국 박 전 대통령 걸고 넘어진 꼴이 아니냐. 이게 바로 개가 주인을 문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노은지 기자, 예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의리를 중요시했는지 딱 이거를 보면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네. 거죠? 그 의리를 중요한 그 하나의 단면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조자룡이 누구냐면 이제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제 유비의 어떤 충신으로 유명한 게 바로 조자룡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서전에 쓸 정도로 조자룡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되게 매력 있게 느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재임 시절에 그 조자룡이 그려진 족자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야, 진짜 나 뜨겁다. 이게 종편이 이걸 잘해요. 프레임 전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지들이 받아 챙겨갖고 어디다 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국정원장한테 그걸 받아서 그랬는데 프레임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인지상정. 돈 쓰다 보면 다들 뭐 없잖아요. 모자르잖아요. 뭐 기업도 쓴 것도 아닌데. 기업한테 뭐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서 쓰는 돈 조금 뭐 전용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리 마케팅. 그렇죠. 배신, 의리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야 한 자리 줬더니 그 밑에 있던 이재만 네가 감히 꼰질러? 박근혜가 얼마나 의리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자룡까지 저걸 관통하는 철학이 있잖아. 그래도 이게 이제 민주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이 나라 돈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요, 저기 있는 거 다 쓸 맞아요. 수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난리야 이런 거고 개가 주인을 물었다는 말에 딱 속해 있지. 신하가 감히 개고, 왕을 감히 충성을 다하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내란 국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현재 모습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새는? 전환기. 네. 지금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불법기 10가지 있는 상태에서 만 인용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한 몸 던져가면서 헌법 정신을 지킬 겁니다. 저항할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은 문재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당시에 기각되면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는 허영 교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전환길 표현을 빌린다면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그 을사 제2의 이놈들은 을사 오직이 되어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탄핵되면 헌재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사실상의 협박을 지금 저렇게 종편 아마 저게 채널A인데. 예, 그러니까 채널A 방송은 아닌 것 같고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종편이 출범한 지 만 13년이 지났고 이제 14년이 돼갑니다.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만 해도 종편 출연 거부 운동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안 맞아. 나가고. 그래도 안 나갔었는데 맞아. MBN에 한 두세 번 나갔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나갔다고 해서 욕하는 거는 왜냐하면 또 그쪽에 가서도 또 우리 목소리를 또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또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너무나 맞아요. 일방적으로 편파 방송을 하니까. 그 뭐 판도라 막 이런 식의 방송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김갑수 평론가가 뭐 열심히 나가서 또 계속 뭐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 망하고 살아남고 자리를 잡고 YTN이 민영화가 됐죠. YTN이 원래는 왜 공기업이라고 하냐면은 YTN의 지분을 공사들이 갖고 있었어요. 마사회, 그 담배인상 공사라고 하는 뭐 KTNG 그리고 또 하나가 포스코였나요? 포철? 이런 데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민영화되면서 그나마 또 여기가 갖고 있던 지분들도 일반 그냥 민간 회사에 또 넘깁니다. 이러면서 YTN이 민영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옛날 YTN은 정치색을 띠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속보 중심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전달만 했지. 근데 요새는 굉장히 조중동스러워졌습니다. YTN이. 그리고 YTN 그렇게 됐죠. 조중동 종편 있죠. 뭐
매경 MBN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종편의 시청률이나 파워는 어디가 제일 셉니까? 그 TV조선 1등 못하는 것 같던데. 글쎄 제가 최근에 시청률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봤는데.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 윤석열도 종편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속상한 게 식당 가면 식당에 꼭 그렇게 다들 종편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어디 가면 종편에 식당 가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방송 지형이 그래도 옛날에는 MBC, KBS가 버티고 있고 SBS가 좀 그랬는데 MBC, KBS도 늘 이 뭐 MB, 박근혜, 윤석열 되면 사장 바뀌고 나면 저쪽으로 가고. 지금 그러니까 MBC 뭐 JTBC를 여기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MBC, JTBC 정도 빼면은 다 천편일률적인 똑같이 그냥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송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고 있죠. 이게 사실은 역대 보수 정권의 어떤 언론 장악 플랜이 확실하게 좀 저는 성공했다. 오늘날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고 MBC, KBS 사장을 바꾸고 끊임없이 흔들고 압박하고 종편을 출범시킨 다음에 특혜를 줘서 자리 잡게 만들고 이것들이 주요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뭐 MBC나 JTBC 역할이 좀 커 보이고 그리고 유튜브가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진보 유튜브들이 보수 유튜브를 압도하지 못하거든요. 잘 나가는 그렇죠. 몇 개 채널들 김어준 방송이라든가 매부쇼라는 몇 개 채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뭐 사실 후원이나 이런 측면들을 보면 보수 유튜브 쪽이 뭐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보 유튜브 업계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방송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도 잘 버텨줘야 하거든요. 아무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이합집산 내지 고민이 되는 대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좀 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개혁은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뭐 검찰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 재벌 때문에도 아니고 저는 언론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언론 개혁을 네네. 종편과 관련한 얘기만 좀 해보면 저는 종편 4개사를 특혜를 줘서 출범시켰는데 한두 개는 가져와야 된다. 민주정권에. 예. 그러니까 그 사업자 재승인을 불허하고 가져와서 사업권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최소한 뭐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그 국민 전체 이익을 다수하는 쪽으로. 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내주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평가하자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앞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꽈락을 해왔습니다. 재승인이 안 되는 점수 밑으로 떨어져도 방통위가 늘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봐주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MBN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 받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개판 치다가 막판에 눈치 보는 한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슬슬 관리 들어갑니다. 이제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척하고 점수 관리도 좀 하고 가서 이제 읍소도 하고 우리 봐달라고 살짝 그러면 또 이제 봐주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조중동과 MBN이 너무 잘 알아요. 한 번은 저는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건드린다는 게 언론정에 손을 댄다는 게.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잖아. 민주정권도 들었었을 때 한 개 정도는 가져오든지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 그런 어떤 똘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저쪽이 긴장을 하죠. 장인순 기자를 어디다 써야 할지 우리가 알 것 같아. 적어도 MBN은 위법 사실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요. 처리해야 되고 채널A도 저 수사 다시 되면은 채널A도 좀 문 닫아야 됩니다. 방송국. 그때 채널A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예, 조건부 승인. 이게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에 심각한 어떤 문제 유착이 드러나면 니네 승인 허가 안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수사 결과로 밝혀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 위험에 넘어갔어요. 예. 종이신문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준비했죠?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필리핀 시장에 우리나라 신문들이 포장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 멘트 보면 우리나라 신문지가 인기가 많대요. 이게 신문지가. 이거는 태국입니다. 앞에는 필리핀. 이게 태국의 이케아 매장에 한국 신문을 포장지로 쓰라고 저렇게 쌓아놓은 거야. 또 볼게요. 이거는 이게 파키스탄일 거예요. 파키스탄에 저렇게 그냥 한국에서 신문 찍으면 그냥 바로 배로 실어갖고 저렇게 보내서 쟤네들이 저거를 킬로그램으로 달아서 파는 거예요. 10kg에 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포장지로 쓰라고. 또 다음 이미지요. 파키스탄 신문 수입업자가 얘기하는 거죠. 한국 신문이 종이가 질이 좋고 글자가 안 지워져서 좋대요. 그래서 포장지로 쓰기 좋답니다.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저 닭꼬치 같은 거 꼬치 싸줄 때 이걸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한류 때문에
때문에 한글 써 있는 거 좋아한다잖아. 70년대 80년대 저랬잖아요. 신문지로 뭐 감을 싸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 개혁을 할 때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는 한데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개혁이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자실을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언론사 사주부터 수습 기자까지 한 편이 됩니다. MBC의 장인수부터 조중동의 가장 꼴통인 기자까지 한 편이 돼서 반대합니다. 기자들의 취재 관행, 취재를 직접 손대라고 하니까 언론 탄압이야라고 해서 전체 언론이 방송, 신문, 통신, 뭐 라디오 할 거 없이 다 뭉쳐서 반대를 하는데 ABC 제도 같은 거는 신문들이 자신들의 판매 부수, 발행 부수를 부풀리기 때문에 일단 찍어놓고 남는 거를 저런 식으로 폐지 처분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요 광고주니까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광고 안 줘. 이거 ABC 제도 투명하게 만들어. 이건 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거는 명분이 되잖아요. 저 같은 KBS, MBC, 저는 이제 MBC 기자는 아니지만 KBS, MBC에서 반대할 일이 없죠. 속으로 되게 박수치고 좋아하죠. 그래 니네도 한번 쓴맛 봐야지 이러고. 지상파들은 좋아하지. 그러니까 왜 맨날 우리만 규제해? 쟤네는 풀어주면서. 좋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혜롭게, 영리하게. 밥그릇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밥그릇을. 그렇죠. 어설프게 기자들 이런 식으로 취재하지 마라는 거보다는 밥그릇이 핵심이다. 사주, 여기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장인수 기자가 준비를 잘 해오셔서 옛날 영상도 보면서 많은 느낌. 야 동물국회 살벌했네. 요즘 식물국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면서 저는 다 말씀드렸고 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좀 언론 개혁이 늘 순위에서 밀려요. 정책 우선 순위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언론 개혁이 늘 순위가 밀리고 또 하기도 어렵고 이게 풀기 어려운 숙제여서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섣불리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데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당입니다. 언론 개혁 안 하면 망합니다. 아까 장인수 기자 마지막 발언이 가슴에 와닿는데 결국 언론 개혁은 밥그릇을 손대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야 성공한다. 최강 의원님 한 말씀만. 나라를 살려야죠.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금 되살리고 있는데 이거를 수구 기득권 세력이 제대로 몰락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언론 때문에 그렇잖아요. 언젠가부터 지금 내란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걸 잊지 마시고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언론 개혁에 진짜 다른 잡소리에 속지 마시고 꼭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